최근 일본에서 곰이 마을에 나타나서 인명피해가 늘고 있다는 소식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네, 저도 봤습니다. 꽤 심각하더라고요. 그런데요. 실제 곰보다 더 빠르고 어쩌면 더 무섭게 퍼지는 게 있다고 합니다. 아, 혹시 네, 바로 실제보다 훨씬 자극적으로 만들어진 AI 가짜 곰 영상이죠. 맞습니다. 오늘 저희가 케어유 뉴스 김용래 편집장님의 아침마다 지혜 글을 좀 살펴볼 건데요. 이걸 보니까 이게 단순히 동물 이야기가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이 글을 바탕으로 우리 생활 속으로 들어온 야생동물 문제, 그리고 그 뒤에 숨은 가짜 정보라는 더 큰 위협에 대해 좀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아주 정확한 시작입니다. 이 문제가 사실 두 개의 경계선이 무너지는 현장이거든요. 경계선이요? 네, 첫 번째는 숲과 도시, 그러니까 야생과 인간의 물리적 경계가 허물어지는 거고요. 아, 그리고 두 번째는 진짜와 가짜, 즉 진실과 거짓의 디지털 경계가 무너지고 있다는 겁니다. 와, 그 두 개가 동시에 무너진다? 네, 이 두 붕괴가 하필 지금 같은 시점에서 만나면서 우리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종류의 위험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일본의 곰 이야기는 그냥 시작일 뿐이고요. 경계의 붕괴라. 그렇게 생각하니까 문제가 완전히 다르게 보이네요. 네네. 사실 일본 곰 이야기만 들으면 일본은 그럴 수 있겠다고 좀 남의 일처럼 생각하기 쉽잖아요. 맞아요.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죠. 근데 기사에서 서울 상황도 결코 만만치 않다고 딱 짚어주더라고요. 아, 저도 얼마 전에 저희 어머니가 가족 단톡방에 서울 시내의 멧돼지떼 출몰이라면서 엄청난 영상을 공유하신 적이 있어요. 아, 진짜요? 네. 다들 막 놀라서 난리가 났는데 제가 혹시나 해서 검색해보니까 그게 3년 전 대구에서 찍힌 영상이었어요. 바로 그런 경우죠. 그걸 직접 겪어보니까 기사가 말하는 그 불필요한 공포라는 게 뭔지 확 와닿더라고요. 정말 좋은 예시네요. 바로 그런 일들이 지금 전국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렇죠. 기사에서도 뭐 강북구나 도봉구, 심지어 강남의 서초구 주택가까지 멧돼지나 고라니가 나타나는 게 더 이상 특별한 뉴스가 아니라고 하죠. 맞아요. 아파트 쓰레기장에서 너구리 가족 만나는 건 이제 거의 일상이 됐고요. 그렇죠. 과거에는 저기는 자연, 여기는 도시 이렇게 선이 명확했는데 이제는 그 선이 완전히 지워지고 있는 겁니다. 아니, 근데 왜 이렇게 된 걸까요? 동물들이 갑자기 뭐 용감해져서 도시로 쳐들어오는 건 아닐 텐데요? 하하, 그렇죠. 기사에서 그 원인을 잘 설명하고 있는데 일단 도시 자체가 계속 팽창하고요. 네. 그리고 예전에는 단절되어 있던 도시 안의 공원이나 산들이 생태 통로라는 이름으로 서로 연결된 게 커요. 아, 그 통로로. 네. 동물들 입장에서는 그냥 자기들 길을 따라 쭉 걸어왔을 뿐인데 정신 차려보니 아파트 단지 한복판인 거죠. 길을 잃은 거예요. 그렇군요. 이건 동물과 우리가 서로의 영역을 침범했다기보다 뭐랄까, 우리의 생활권과 그들의 생활권이 그냥 포개져 버린 것에 가깝습니다. 원치 않는 룸메이트가 생긴 느낌이네요. 맞아요. 이제 우리는 야생동물과 공간을 공유하는 법을 배워야 하는 완전히 새로운 국면에 들어선 겁니다. 그런데 이 물리적인 만남 자체도 위험하지만 기사를 읽다 보니까 진짜 무서운 건 따로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바로 이 만남을 둘러싼 이야기들이요. 맞습니다. 여기서부터 문제의 본질, 즉 두 번째 경밀의 붕괴로 넘어가는 거죠. 아, 야생동물이 나타났다는 팩트 그 자체보다 그 팩트를 가공하고 왜곡하는 SNS의 상의 정보가 훨씬 더 큰 혼란과 위험을 만든다는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저희 어머님 사례처럼요. 네. 몇 년 전 영상을 오늘자 긴급 속보로 둔갑시키거나 아예 해외 영상을 가져와서 충격! 방금 서울에서 찍힌 영상! 이런 자극적인 제목을 붙이는 건 아주 고전적인 수법이죠. 그런데 이제는 그 수준을 넘어섰다는 게 문제잖아요. 바로 AI 기술 때문에요. 그렇죠. 기사에서도 시니어 세대뿐만 아니라 젊은 사람들도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기 어려울 정도라고 표현했는데 이게 어느 정도인가요? 상상 이상으로 정교합니다. 예전에 조악한 합성과는 차원이 달라요. 차원이요? 네. 예를 들어 AI는 실제 동물의 움직임 수천, 수만 개를 학습해서 아주 자연스러운 움직임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배경의 그림자나 빛의 방향, 심지어 행인들의 놀라는 표정까지도 그럴듯하게 집어넣을 수 있죠. 와, 비판적으로 영상을 분석하려는 전문가가 아니라면 스마트폰의 작은 화면으로 스치듯 보는 일반인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수준이에요. 정말요. 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하잖아요. 우리는 보는 것을 믿도록 진화해 왔는데 AI는 바로 그 우리의 본능을 뭐랄까 해킹하는 기술인 셈입니다. 와, 본능을 해킹한다는 표현이 정말 소름 돋네요. 이게 가짜일 리가 있나 싶을 정도로 자연스러우니까 더 위험한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궁금한 게 있어요. 이런 가짜 정보가 퍼지면 사람들이 그냥 좀 놀라거나 불안해하는 정도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기사에서는 훨씬 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다고 경고하잖아요.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지점이 나타납니다. 가짜 위험 정보가 만들어내는 결과가 하나가 아니라 정반대의 두 가지 방향으로 나타나면서 우리 사회의 안전 시스템 자체를 흔든다는 거예요. 정반대의 두 가지요? 네. 첫째는 바로 그 유명한 양치기 소년 효과입니다. 아, 늑대가 나타났다고 계속 거짓말을 하다가 진짜 늑대가 나타났을 땐 아무도 안 믿어줬다는 그 이야기요? 정확합니다. 자극적이고 충격적인 가짜 곰, 가짜 멧돼지 영상에 계속 노출되면 사람들의 감각이 점점 무뎌져요. 아, 일종의 위험 내성이 생기는 거죠. 그러다 보면 정작 정부나 지자체에서 실제 멧돼지가 출연했으니 외출을 자제해 주십시오 라는 진짜 경고 문자를 보냈을 때 어떻게 반응할까요? 에이, 또 장난이겠지? 하겠네요. 그렇죠. 어제도 본 영상인데 뭐 하면서 무시하게 될 가능성이 아주 높아집니다. 이건 사회 전체의 안전불감증을 심각하게 키우는 일이에요. 잠깐만요. 그건 정말 생각도 못했네요. 가짜뉴스가 공포를 만드는 줄만 알았는데 오히려 사람들을 너무 무감각하게 만들어서 진짜 경고를 무시하게 만든다니. 이건 완전히 다른 차원의 위험인데요. 그렇죠. 그리고 바로 그 동전의 뒷면, 정반대의 결과가 동시에 나타납니다. 네. 두 번째는 불필요한 공포의 확산으로 인한 행정력 마비입니다. 행정력 마비요? 자, 여기서 한번 상상해 보세요. 당신이 사는 동네 주민단체 채팅방에 방금 우리 아파트 뒷산에서 곰을 봤다는 글과 함께 아주 그럴듯한 AI 영상이 올라왔어요. 그걸 공유하기 전에 이게 진짜일까? 하고 멈출 자신이 있으신가요? 아니요. 대부분은 혹시 모르니 일단 알리고 보자는 마음이 먼저 들 것 같아요. 나 때문에 누가 다치면 안 되니까요. 바로 그겁니다. 그 선한 마음들이 모여서 순식간에 정보가 퍼져나가고 지역 커뮤니티는 극심한 공포에 휩싸입니다. 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너도 나도 119나 구청에 신고 전화를 겁니다. 수백 통의 전화가 폭주하는 동안 정작 다른 곳에서 심장마비로 쓰러진 환자나 실제 화재 신고 전화는 연결조차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말 심각하네요. 결국 가짜 정보 하나가 공동체 전체의 생명을 지키는 안전대응 시스템을 마비시켜버리는 결과를 낳는 거죠. 양치기 소년 효과로 시스템을 불신하게 만들거나 아니면 과도한 공포로 시스템을 마비시키거나. 맞습니다. 어느 쪽이든 결과는 비극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야, 이게 정말 답 없는 문제처럼 들리네요. 물리적으로도 디지털로도 위협받는 상황인데 그럼 우리가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있긴 한 걸까요? 네, 다행히도 기사는 아주 명확하게 두 가지 차원의 대응법을 제시합니다. 아, 다행이네요. 하나는 물리적 세계에서의 대응, 다른 하나는 디지털 세계에서의 대응이죠. 먼저 실제 야생동물을 마주쳤을 때 행동 요령부터 짚어보죠. 네. 이건 기본 중에 기본이지만 의외로 많은 분들이 반대로 행동하거든요. 맞아요. 신기해서 다가가거나 사진 찍으려 하거나 막 소리 지르거나. 전부 절대 해서는 안 될 행동들이죠. 서울시와 환경부의 권고는 아주 명확합니다. 첫째, 동물을 자극하지 말 것. 네. 소리를 지르거나 물건을 던지는 건 나를 공격해달라는 신호나 마찬가지입니다. 둘째, 등을 보이고 달아나지 말 것. 아, 도망가면 안 되는군요. 네, 동물의 추격 본능을 자극할 수 있어요. 대신 동물의 눈을 계속 쳐다보면서 천천히 뒷걸음질해서 거리를 확보해야 합니다. 그리고 신고하고요. 네, 안전한 곳으로 피한 뒤에 즉시 119에 신고하는 것이 가장 확실하고 안전한 방법입니다. 이런 원칙들은 단순해 보이지만 패닉 상태에서는 본능과 반대로 움직여야 해서 머릿속으로 여러 번 시뮬레이션 해보는 게 중요해요. 머릿속 시뮬레이션이라 좋은 방법이네요. 그리고 기사를 보니 더 근본적인 예방법도 있던데요. 네, 바로 생활 폐기물 관리입니다. 아, 쓰레기. 네, 사실 야생동물이 도심으로 내려오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바로 먹이거든요. 특히 후각이 발달한 동물들에게 우리 집 앞 음식물 쓰레기통은 아주 맛있는 뷔페 레스토랑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쓰레기통 뚜껑을 제대로 닫고 지정된 장소에 제 시간에 쓰레기를 버리는 아주 사소한 실천만으로도 동물의 출몰 빈도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이건 우리 모두가 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예방책인 셈이죠.
알겠습니다. 물리적인 대응법은 확실히 이해가 됐어요. 하지만 어쩌면 더 중요한 건 두 번째 대응법일 것 같아요. 바로 디지털 정보 분별력을 키우는 것 말이죠. 맞습니다. 기사에서 특히 시니어 세대가 이 역량을 키워야 한다고 강조하는 부분이 인상 깊었어요. 그 부분이 이 글의 핵심적인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문장이 모든 걸 말해준다고 보는데요. 이제 영상이라고 해서 모두 사실이 아니며 오히려 영상이기 때문에 더 쉽게 속을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 아, 보는 것이 믿는 게 아닌 시대. 네. 과거에는 보는 것이 믿는 것이었지만 이제는 보는 것일수록 더 의심해야 하는 역설적인 시대가 된 거죠. 그렇죠. 그런데 기사에서 제안하는 출처 확인하기 같은 조언들은 사실 너무 많이 들어서 오히려 좀 비현실적으로 들리기도 해요. 바쁜데 어떻게 일일이 다 확인하겠어요. 아주 중요한 지적입니다. 출처 확인이 말처럼 쉽지 않죠. 네. 특히 아주 신뢰하는 친구나 가족이 보내준 정보일 때는 더더욱 그렇고요. 그래서 기사가 제안하는 건 단순히 기술적인 조언을 넘어서는 일종의 마음 습관에 가깝습니다. 마음 습관이요? 네. 첫째, 정보의 출처를 확인하는 습관. 이건 뭐 정부기관이나 공신력 있는 언론사에서 나온 건지 아니면 출처 불명의 퍼온 글인지 한번 보는 거죠. 네, 그건 기본이고요. 그리고 둘째가 훨씬 중요합니다. 바로 너무 자극적이거나 감정적인 정보는 일단 멈추는 습관입니다. 아, 정보의 내용이 내 안에 공포나 분노 혹은 엄청난 불안감을 자극한다면 그 즉시 공유 버튼을 누르고 싶은 강한 욕구가 생기거든요. 맞아요. 바로 그 순간에 잠시 멈춰서서 이 정보가 나를 왜 이렇게 흥분시킬까? 이게 사실일까? 라고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는 겁니다. 이 감정적 멈춤이 가장 효과적인 필터가 될 수 있습니다. 감정적 멈춤이라 좋은 표현이네요. 확실히 화나거나 불안할 때 뭔가를 공유하고 싶어지니까요. 또 다른 습관은 뭐가 있을까요? 셋째는 정부의 공식 재난 경보나 안전 안내 문자를 가장 신뢰하는 겁니다. 확인되지 않은 카더라 통신보다 훨씬 정확하고 신뢰도가 높죠.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넷째,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애매할 때는 퍼뜨리기 전에 자녀나 신뢰할 수 있는 지인에게 먼저 이거 진짜일까?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아, 물어보는 거? 네, 이 간단한 확인 과정 하나, 그 질문 하나가 불필요한 사회적 혼란과 불안을 막는 아주 강력한 백신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가지 습관. 정리해보면 출처 확인, 감정적 멈춤, 공공정보 신뢰, 그리고 공유 전 질문하기. 이건 비단 야생동물 정보뿐만 아니라 요즘 넘쳐나는 모든 종류의 디지털 정보를 소비할 때 꼭 필요한 디지털 생존 키트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 생존 기술이 된 거죠. 자, 그럼 오늘 이야기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김영래 편집장의 글을 통해 살펴본 것은 결국 경계의 붕괴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네. 야생과 도시의 물리적 경계, 그리고 진실과 거짓의 디지털 경계가 동시에 무너지면서 이제는 눈앞의 곰보다 스마트폰 속의 가짜 곰이 우리를 더 효과적으로 공격할 수 있는 시대가 된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확한 정보를 비판적으로 선택하고 소비하는 능력은 위기 상황에서 나 자신과 가족, 그리고 우리 공동체를 지키는 가장 중요한 안전 자원이 되었습니다. 네. 특히 기사에서 강조하듯 우리 사회의 어르신들이 이런 디지털 환경 변화에 잘 적응하고 정보 분별력을 갖추게 돕는 것은 단지 개인의 안전을 넘어 우리 사회 전체의 신뢰도를 높이고 재난 대응력까지 한층 강하게 만드는 핵심 과제가 될 겁니다. 오늘 이 기사는 야생동물과 관련된 가짜 위험을 다뤘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보며 마무리하고 싶네요. 혹시 지금 당신의 SNS 피드 속에도 건강이나 경제 혹은 인간관계에 대한 AI 곰처럼 아주 교묘하게 만들어진 가짜 위험이 당신의 불안을 키우고 있진 않을까요?